여러분, 안녕. 기술 수행평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학기에는 3D 모델링을 했었지요. 2학기에는 8컷 만화 그리기를 할 예정입니다. 교실 태블릿과 펜을 이용하여 만화를 그립니다. 스케치북이라는 앱을 사용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다른 앱이나 도구를 사용해도 됩니다. 주제는 신재생에너지 또는 생명기술 내용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선생님이 따로 전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북이라는 앱의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왜 우리가 만화를 그려야 하는지, 어떤 도움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수행평가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메뉴바를 살펴볼까요? 맨 위 가장 왼쪽에 있는 문서 표시를 눌러보세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옵니다. 새 스케치는 새로운 도화지를 열 때 사용합니다. 사전 설정에 들어가면 가장 많이 쓰는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쓰는 것은 A4 크기, 그리고 HT 사이즈입니다. 만약 이모티콘이나 아이콘을 만들려면 정사각형 도화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갤러리는 그동안 그렸던 작품들을 모아놓는 공간으로 이동하는 탭입니다. 주로 그리던 작품들을 저장하고 나가고 싶을 때는 갤러리, 그리고 현재 스케치 저장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공유 버튼은요, 그리던 스케치를 다른 곳에 업로드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공유 장치에 저장하기를 누르면 태블릿의 갤러리에 저장됩니다. 저장된 그림은 카톡 프로필 사진이나 노션, 유튜브 등등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진을 불러오는 기능을 살펴봅시다. 인터넷에서 내가 보고 그리고 싶은 사진을 다운받으세요. 태블릿의 갤러리에 저장해 두면 그릴 때 참고해서 따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입체 모양을 알아볼까요? 이 입체 모양을 클릭하면 마치 자를 대고 그린 것과 같이 원근법을 표현할 수 있어요. 원근법이 중요한 풍경화나 건물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T라고 써있는 이 아이콘은 글씨를 넣을 수 있는 텍스트 탭입니다. 그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때 쓰이며 글씨체나 색깔, 크기도 디테일하게 지정할 수 있어요. 예시를 한번 볼까요? 예쁜 꽃을 그려봅시다 라는 글씨를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녹화 기능은 내가 작품을 그리는 과정을 빠른 동영상으로 녹화하는 기능입니다. 그림 그리는 과정을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올리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필요할 때 쓰입니다. 레이어는 그림을 층층이 쌓아 올린다 라는 그런 기능입니다. 레이어가 필요한 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그림 요소별로 앞에 튀어나와야 하는 것과 뒤로 숨겨져야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예요. 하트를 예시로 함께 볼까요? 빨간 하트와 노란 하트를 다른 레이어에 나눠서 그려보면 어떤 것이 위로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하트의 느낌이 다르죠. 또한 디지털 드로잉은 보통 스케치와 채색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스케치와 채색을 모두 레이어 하나에서 작업한다면 스케치 위에 채색을 하면서 스케치가 지워져 버려요. 이렇게 지저분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은 스케치 레이어 바로 밑에 채색 레이어를 만들어서 편하게 채색을 하죠. 자, 보세요. 스케치가 망가지지 않으면서 채색도 깔끔하게 완료가 되죠. 레이어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요소별로 수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인물화를 그릴 때를 생각해 봅시다. 얼굴 레이어, 머리 레이어, 옷 레이어, 배경 레이어 등 다 따로 그립니다.
만약 머리를 수정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머리 레이어에서 지우개를 지우면 다른 레이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머리만 편안하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은 스케치 레이어 하나, 채색 레이어 하나, 그리고 스케치 레이어를 잘 보존하려면 채색 레이어를 반드시 스케치 밑으로 내려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또한 레이어를 선택적으로 보이게 혹은 안 보이게도 설정할 수가 있답니다. 레이어 왼쪽 위에 눈 모양이 보이시나요? 눈 모양에 X가 되어 있으면 그 레이어는 숨겨졌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보여주고 싶으면 눈 모양을 다시 클릭하면 됩니다. 이번엔 레이어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알아볼까요? 레이어 버튼을 클릭해보면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능은 복사와 붙여넣기 기능입니다. 포도와 같이 반복되는 물체를 계속 그려야 할 때는 포도알 하나만 그린 다음에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세요. 아주 쉽게 여러 개를 그릴 수 있어요. 레이어가 너무 많이 생기지 않으려면 레이어의 병합 기능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아래의 레이어들과 합체해주는 것을 병합이라고 합니다. 포도알 여러 개를 레이어에 나누어서 그렸으면 아래 레이어와 병합함으로써 복잡한 레이어를 하나로 합쳐주어 간단하게 보일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맨 밑에 있는 배경 레이어는 배경색을 하나로 일정하게 깔아줄 수 있어요. 만약 배경 없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을 때는 배경의 눈 모양을 X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배경을 아예 없애줄 수도 있답니다. 브러쉬와 팔레트의 기능을 알아볼까요? 스케치북 어플은 무려 200여 가지의 브러쉬를 보유하고 있어요. 하나씩 선택해보면서 나에게 맞는 브러쉬를 찾아보세요. 브러쉬 라이브러리에서 기본 탭에 있는 브러쉬들은 화면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 것이므로 가장 자주 쓰는 브러쉬를 기본 탭으로 옮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옮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라이브러리를 열어서 자주 쓰는 브러쉬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는 브러쉬를 드래그하여 기본 탭에 드롭 해주면 됩니다. 브러쉬끼리 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 연필과 연필 팔레트를 스케치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깔끔한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는 만년필을 사용하기도 해요. 지우개는 보통 각진 지우개를 쓰므로 가장 위에 즐겨찾기 해두었어요. 또한 각 브러쉬별로 고급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손으로 세게 눌렀을 때는 굵게 나오고 약하게 눌렀을 때는 얇게 나오게 설정하고 싶으면 압력을 이런 식으로 조절해주면 됩니다. 반대로 일정한 굵기로 쭉 나오게 하고 싶으면 두 개의 압력을 이렇게 똑같이 설정해주세요. 그림을 그릴 때 브러쉬의 크기도 자주 바꾸게 되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설정해주면 됩니다. 위로 갈수록 굵게, 아래로 갈수록 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브러쉬의 투명도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인물 그림을 그릴 때 이 투명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인물에게 볼터치를 넣어줄 때 불투명도를 100%로 적용하면 너무 진하게 부담스럽게 그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저는 불투명도 50 정도로 낮추어서 인물의 볼터치를 그려주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다음은 팔레트를 알아볼까요? 팔레트는 기본적으로 레이어 위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렇지만 그림 그리는 동안 더 편하게 사용하려면 이 탭을 눌러주세요.
신호등 같이 생긴 메뉴가 보이죠? 브러쉬와 팔레트를 한꺼번에 담고 있는 기능으로 내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편한 위치에 두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 왼쪽에 둘 수도 있고 오른쪽에 둘 수도 있어요. 팔레트는 기본적으로 색상 휠,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색상을 고르고 그 안에서 쨍한 색, 탁한 색을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색상 휠이 아니라 HSL, RGB, 팔레트 등으로도 설정할 수 있으나 아무래도 섬세한 색을 설정하는 데는 색상 휠이 가장 좋답니다. 채색하다가 갑자기 이전에 사용했던 색상을 또 다시 칠하고 싶을 때는 위쪽의 이전 색상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아차!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요. 저 색상 따라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색상이 있다면 스포이드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색상 위에 한 손가락이나 펜슬로 꾹 눌러주면 사격할 때 조준하는 모양이 나옵니다. 그때 드래그를 해서 섬세하게 움직여 보세요. 내가 원하는 색상이 나오게 되면 그 색깔로 손가락을 떼고 추출하시면 됩니다. 이 기능은 그림을 그리거나 채색할 때 가장 자주 사용되는 기능이니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생각을 표현하나요? 사람들은 보통 말이나 글을 통해 생각을 표현하고 어떨 때는 그림으로 생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번에 우리는 조금 색다르게 4컷 만화로 표현해 볼까요? 만화는 말, 글, 그림을 함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더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생각을 담은 나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내용을 만화로 그리고 싶나요? 일상을 담은 이야기, 영웅 이야기, 동물 이야기도 모두 좋습니다. 우선 마인드맵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꺼내볼까요? 가운데 주제를 적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만화를 그릴 때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네컷 만화를 그리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이름을 적고 제목도 정해 적어봅시다. 제목은 만화를 다 그리고 난 후 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마인드맵으로 꺼낸 생각이 잘 드러나게 만화를 그립니다. 4컷으로 그려야 하니 컷에 어떤 그림을 넣을지 작전을 잘 짜야겠죠? 마지막으로 해설이나 말풍선까지 넣어주면 4컷 만화 그리기 완성! 네 컷 만화를 다 완성하면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해 봅시다. 친구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웃음이 저절로 나올 거예요. 우리 반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만화로 만들어질까요? 4컷 만화를 통해 우리들의 이야기를 마음껏 펼쳐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만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만화는 무엇인가요? 원나블? 마음의 소리? 좋아하는 만화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지친 하루의 끝에 침대 위에서 보는 만화는 모두에게 휴식이고 힐링일 겁니다. 만화는 과장되거나 생략된 그림과 다양한 이야기가 합쳐진 예술입니다. 두 요소 모두 중요하니까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입니다. 만화에서는 등장인물의 다양한 표정이나 동작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의 표정과 동작을 과장하거나 축소해서 표현합니다. 우리도 몇 가지 해볼까요? 표정을 그릴 때 웃는 표정은 이렇게, 슬픈 표정은 이렇게, 짜증난 표정은 이렇게, 놀라는 표정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동작을 표현할 때에는 앉아있는 모습은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은 이렇게, 달리는 모습은 이렇게, 놀라는 모습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여기에 표정을 더하면 더욱 만화 같은 표현이 되죠. 실제로 거울을 보면서 표정과 동작을 취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과장하거나 축소해서 표현하면 만화를 그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야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림은 너무 멋진데 왠지 재미가 없는 만화들을 알고 있죠. 결국 만화도 이야기이기 때문에 독자들을 사로잡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하죠. 이야기에 따라 그림이 결정되기도 하는데 진지한 이야기를 담은 만화라면 실제와 닮은 그림을 그리고 소소한 일상을 담은 만화라면 단순하게 표현한 그림을 그립니다. 이때는 아예 동물이나 사물로 등장인물을 바꾸어 그리기도 하죠. 이야기만 잘 전달된다면 어떠한 그림 스타일도 상관없습니다. 만화는 크게 2가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 형식입니다. 책을 넘기듯이 볼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죠. 여러분이 자주 보는 학습 만화책들이 바로 책 형식입니다. 두 번째는 웹툰 형식입니다. 스크롤을 기반으로 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구성한 형식이죠. 두 만화에서 모두 보이는 만화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컷입니다. 컷은 만화의 한 장면을 나타내는데 다양한 컷의 형태가 있고
이 컷을 통해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오늘은 간단히 4컷으로 이루어진 만화를 그려볼 겁니다. 4컷 만화는 한정된 4개의 칸 안에 만화를 그려야 하기 때문에 이야기의 구성이 잘 짜여야 하고 그림도 그 이야기를 잘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칸을 나누겠습니다. 세로 스크롤 방식으로 나누어도 되고 책을 읽듯이 나누어도 됩니다. 4칸을 자기가 그릴 이야기에 맞추어서 그려주세요. 칸을 나누고 나면 이야기를 글로 써줍니다. 4칸에 맞게 이야기를 구성해서 한 줄씩 써줍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수정도 해가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써주세요. 다음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사람으로 표현해도 되지만 동물이나 다른 사물로 표현해도 눈, 코, 입만 그려주면 사람처럼 보이니까 변형해서 표현해도 좋습니다. 자기의 이야기와 알맞은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만화에서 대사는 말풍선으로 전달됩니다. 그림책과 만화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이렇게 평범한 대화는 이러한 말풍선에 넣고 속으로만 하는 생각은 이런 말풍선에 넣고 큰 소리는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이야기가 눈에 잘 들어오도록 바른 글씨로 큼직큼직하게 적어주세요. 이제 스케치가 끝났네요. 여기에 펜선을 더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채색을 하면 만화 한 편이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만든 만화를 친구들과 돌려보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만화는 최고의 힐링이자 휴식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먹기엔 너무 귀여운 고구마를 그려볼게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 스케치를 열어주세요. 사전 설정에 들어가서 이번 도화지는 1600 곱하기 1200으로 선택해봅니다. 브러쉬는 깔끔한 느낌을 주는 만년필 브러쉬로 선택하고요. 스케치를 검정으로 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고구마를 그릴 거니까 그에 어울리는 갈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끝이 약간 둥글둥글한 다이아몬드 모양의 고구마 몸통을 그려주세요. 중간에는 삐뚤빼뚤한 고구마 껍질을 자연스럽게 그려주시고요. 껍질 중간중간에는 조금씩 상처가 나서
속이 보이는 디테일도 살려줄게요. 한겨울 길거리에서 항상 먹고 싶은 고구마의 포인트는 바로 모락모락 나는 김이죠.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스케치 레이어 밑으로 내려보세요. 빈 레이어에 채색을 할 거예요. 호박고구마의 맛깔 나는 황금색을 표현해줍니다. 고구마 껍질은 자주색과 보라색의 중간쯤 색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해주세요. 사이사이 보이는 고구마 속살도 칠해주시고요. 아주 진한 자주색으로 고구마 껍질에 달려있는 잔뿌리를 그려주겠습니다. 이제는 고구마의 귀여운 얼굴을 표현해줄 건데요. 더블퍽 위에 브러쉬에 펜을 대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밀어주면 브러쉬 크기를 조절해줄 수 있어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마찬가지로 브러쉬에 펜을 대고 위쪽과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해주면 브러쉬의 투명도를 조절해줄 수 있습니다. 눈을 그릴 때 꿀팁인데요. 양쪽 눈을 똑같이 그리기 어렵다면 한쪽 눈만 그린 다음에 중복 버튼을 클릭해서 똑같은 레이어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중복을 누른 뒤에는 위쪽 탭에서 화살표 4방향 보이시나요? 그 버튼을 클릭해서 다른 쪽 눈의 위치를 잡아주면 됩니다. 레이어가 너무 많아지면 복잡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눈 레이어는 병합 버튼을 눌러서 하나로 합쳐주는 것이 좋아요. 얇은 브러쉬로 코와 입을 그려주고 다홍빛의 볼터치를 넣어주면 어머나, 훨씬 더 귀여워졌죠? 마무리는 배경 레이어에 잘 어울리는 색을 깔아주는 거예요. 주황색 계열에서 그 중에서도 연한 살구색으로 배경을 깔아볼게요. 귀여운 멘트가 없으면 섭하죠? 맛있구마, 고구마. 귀여운 호구마, 아니 고구마 완성입니다.